안녕하십니까. 300초 인문학 강 PD의 논어 읽기 네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논어 그 수리편 수리편에 나오는 저 10챕터 10번째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 공자께서 제자 안현과 제자 자로, 그러니까 뭐 안현이라는 제자는 학문을 굉장히 사랑하고 숭상하고 그 인의 실천에 맞게 살려는 사람이 안현이었다면, 자로일 경우에는 힘이 세고 무술을 잘 다루는 장군 계열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비읍이란 도시에서 장수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쟁에 휩싸여서 이제 결국 죽게 되는데, 이 공자가 좋아했던 주로 이제 많이 등장하는 제자가 이제 자공, 안현, 그 중에 자로, 그 중에 두 명인 이 이야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공자께서 안현에게 말씀하셨다. 등용이 되면 도를 행하고 버림을 받으면 조용히 도를 즐기는 것은 오직 나와 너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자로에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삼군을 부리신다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고 맨발로 강을 건너려다 죽어도 뉘우치지 않는 자와는 함께하지 않겠다. 반드시 일에 임해서는 두려워할 줄 알고 좋은 계책을 생각해내어 성취하는 자와 함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여기서 공자께서 안현에게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등용이 되면 도를 행하고 버림을 받으면 조용히 도를 즐기는 것은 오직 나와 너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공자께서 살던 시대에는 그 춘추 시대라고 보면 되고요. 전국 시대에는 맹자라든지 다른 어떤 제자 백가들이 많이 출현하는 시대인데, 이 춘추 시대의 경우에도 거의 그러니까 한 500년간 전쟁이, 400년에서 500년 전쟁 또한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군웅 칠국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진나라로 통일되는 과정, 또 군웅 칠국 이전에는 그 한 50여 개국의 나라가 전쟁을 벌이다가 7개의 의미 있는 큰 나라로 정리됐다가 다시 진나라까지 이렇게 정리되는 과정이 400년에서 500년 동안 이렇게 일어나는데, 공자께서 살던 시대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태어난 국가가 부흥을 하고 안정이 되고 다른 나라에 먹히질 않아야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제자 백가들이 약간 국가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하는가, 어떻게 하면 국가가 부강해지고 백성들이 편안한 이런 부분에 천하의 인재들이 안을 내고 자기의 어떤 철학을 주장을 했대. 그분 중에 또 한 분이 이제 공자인데, 공자가 여기서 이제 할 때는 등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등용이 돼야지 자기의 어떤 뜻을 펼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등용이 되면 도를 행하라. 그러면 도라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정치의 도, 사람의 도, 여러 가지 도가 이제 길도자잖아요. 당연히 그러한 길, 자연스러운 도의 행함,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에 나가서 국민을 일으켜 하고, 그리고 등용이 되면 또 나라를 바로잡고, 그 다음에 군기를 바로 세워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이런 게 이제 당연히 도면, 여기서 버림을 받으면 조용히 도를 즐기면서 오직 너와 나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보면 안현이란 제자는 공자와 굉장히 흡사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일 거라고 봅니다. 자로나 자공, 다른 예를 들어 칠쪽에 여러 가지 이제 제자들이 있는데, 그런 제자들하고 달리 이 안현이라는 제자는 공자가 생각하기에 자기하고 닮은 점이 많다 보니까 나와 너뿐이다. 근데 여기서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등용이 되지 않고 아니면 권력자에 의해서 내쳐진다는 얘기인데,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이 결국은 내가
등용이 되지 않고 내쳐지면 다른 것을 이제 바꾸려고 하잖아요. 외적인 요인을 바꾸려고 그러고 외부적인 걸 막 이렇게 개선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back to the basic. 나에게 있어서 베이직은 뭐냐? 내 자신의 문제로 신속하게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왜 등용이 되지 않았을까? 내가 왜 이번에 낙마했을까? 이번에 왜 내가 탈락했을까? 이런 문제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신속히 자기 본연의 문제로 돌아와서 문제가 뭔지 자기 스스로를 성찰해야지 이번 인사에 뭐 부장이 어떻고 왕이 어떤 결정을 했고 뭐 본부장이 이런 어떤 부분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신속하게 돌아와서 도를 즐겨야 되는데 도를 즐기는 방법 중에 저는 다른 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로 저는 추천해 주고 싶은 게 첫 번째로 3일 등산, 3일 득산, 3일 독서, 3일 등산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를 못했고 얻지를 못했을 때 신속히 나에 돌아와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몸과 정신이 하나입니다. 몸과 정신이 피폐해져 있으면 무슨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3일 등산. 먼저 등산을 통해서 자연 속에 묻혀서 등산을 통해서 몸을 기르고 그 몸만 기르면 되지 않죠. 그래서 3일 등산, 3일 독서. 3일 동안 또 독서를 하면서 정신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면 길이 생긴다는 거고, 또 하나가 두 번째는 저는 메디테이션, 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 돈 들이지 않고 오롯이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때를 기다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그리고 독서라는 에너지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려주고 세상이 정말 인생 도처 유상수. 세상에 도처의 고수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지나친 자기를 주장하는 데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어떤 글로 남긴 흔적들을 따라 읽고, 그리고 고전에서 읽은 그 사람들의 흔적을 따라 읽다 보면 제가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의사결정에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용이 되지 않으실 때는 혼자 도를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때 도를 즐길 줄 아는 게 3일 등산, 3일 독서, 그리고 메디테이션. 또 하나 있으면 뭐 시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음악이라든지 이런 악기를 하나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서 다른 요인에서 답을 찾지 마라, 이런 부분이고, 뒷부분에 이런 부분이 또 하나 나옵니다. 공자께서 자로가 물은 삼군을 부리신다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이럴 때 공자가 여기서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고 맨발로 강을 건너려다 죽어도 뉘우치지 않는 자와는 함께 하지 않겠다. 이거는 만용을 부리는 자죠. 이거는 고전에도 굉장히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예. 만용을 부려서 이런 사람. 그리고 일에 임해서 두려워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을 이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보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 오히려 저는 살면서 보면 그런 엄청난 확신이 오히려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그 상대방이 외로워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불안하고 불쌍합니다. 왜? 확신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없죠. 단지 그 자신의 생각을 타인을 설득하고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논리의 증거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겸손함도 있었고, 아니면 겸손한 설득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은 배제해 놓고 오로지 자신의 어떤 그런 만용이라든지 어떤 확신,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들은 상당히 어떤 위험한 결과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챕터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예. 이번 노노 수리편 제 10챕터 여기까지 읽어봅니다.